자, 산소호흡기를 결국 떼고 말았습니다.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입니다.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과연 어떤 일들을 좀 벌어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산업부의 김성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결국 법정 관리 신청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정 관리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그 컴퓨터 그래픽 준비한 거 보여드리겠는데요. 한진해운 얘기를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부채에 비해서 돈이 1조 이상 부족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한진해운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네. 내년 말까지 필요한 돈이 1조 원이 넘었는데, 채권단에서, 그래서 한진그룹에서 최소한 7천억 원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 네. 근데 한진그룹에서는 우리도 어렵다, 4천억 원이 맥시멈이다라고 얘기했다가 결국 그 간격을 메우지 못하고 법정 관리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산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소개해드릴게요. 조양호 회장의 정상화 노력 그리고 의지가 좀 부족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재를 좀 더 출연하고 뭐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채권단이 판단하기로 한진그룹이 여력만 있다면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진해운을 살릴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네. 한진그룹 측에서는, 그 조양호 회장 측에서는, 우리도 지금 여력이 없고, 네. 특히나 한진그룹의 주축이 되는 대한항공으로서는 넣을 네.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다 투입했다, 이런 입장을 결국 굽히지 않으면서, 네. 이런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결국 청산되더라도 사재를 더 넣거나 더 추가로 돈을 투입하기 좀 어렵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밝힌 건데요. 김태현 변호사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관리, 뭐 TV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한진해운 같은 큰 회사가 법정 관리를 가면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마무리되는 절차를 밟는 겁니까? 법원에서 법정 관리 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이제 법원에서 한진해운에 대해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냥 놔두는 기업의 존속 가치가 큰 것이냐, 아니면 기업을 망하거나 청산 가치가 큰 것이냐, 두 개를 판단해서 만약에 기업의 존속 가치가 더 크다라고 하면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청산 가치가 더 크다, 즉 살릴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법정 관리로 그냥 파산 절차로 가는 것인데, 문제는 이 회사가 어떤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정기 용선 계약에 따라서 매년 용선료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는 해운회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배를 사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공장이 있거나 큰 기술이 있거나 예를 들어 자산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약간 유동성의 위기가 있지만 이번 위기가만 넘기면 이 회사는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한진해운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어떤 용선, 즉 운임료, 정기 운임을 받아서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영업이 힘들 것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화주들은 다 떠나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파산 절차로 들어갈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컨테이너 선에 실린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우리 땀 흘려 만든 물건들을 수출을 하는 건데 국내 1위고요. 세계 7위라는 한진해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1977년이면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회사네요. 네, 맞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서 지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버지시죠. 조중은 당시 창업주가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에 쭉쭉 성장을 해서 1992년에 매출 1조 원을 넘어섰고요. 그런데 2002년에 조중은 이 회장께서 사망하시면서 네. 각 형제 중에 맏이인 조양호 회장을 대한항공 등을 가져가고, 그리고 네. 삼남이었던 조수호 전 회장이 한진해운을 맡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은 하늘을 맡고 셋째 아들은 바다를 맡게 되는 거였군요. 네, 그런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쭉쭉 왔습니다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해운사가 결국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경영 인계하면서 결국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영업 흑자를 기록했다고 얘기했던 게 벌써 2년 전인데 좀 어려운 상황까지 왔군요. 자, 그렇다면요. 조양호 회장이 과거에는 한진해운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많이 밝혔었습니다. 그 내용, 그 음성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운업은 한국에서 물류산업에서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힘을 다해서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김성규 기자. 근데 결국 이렇게 의지를 밝혔지만 안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수호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 네. 그 조수호 회장의 부인이죠. 부인 최은영 회장이 인수를 했는데 네. 아마 2007년 8년쯤 됐을 겁니다. 네. 그때부터 좀 아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해운 시장이 전 세계 경기와 함께 해운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안 좋아졌고 네. 여기에 최은영 회장의 경영 실력이랄까요?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네. 사세가 좀 기울면서 결국은 조양호 회장에게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도 네. 그 바닥을 기는 운임을 결국은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걱정이 대한항공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인데 이것 때문에 대한항공도 어려워지는 건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실제로 이 상태에서 네. 한진그룹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지금 넣을 수 있는 돈은 더 넣었다. 만약에 지금보다 더 투입을 한다면은 대한항공마저도 그룹의 주축인 대한항공마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지원을 거부했던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그런 의견을 반영했는지 네. 더 이상 이제 대한항공이 네. 한진해운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주가가 크게 뛰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요, 김태현 변호사. 결국 이런 큰 회사가 망하는 것, 그동안 대체로 큰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마불사 그랬는데 이제는 망할 수도 있다는 걸 봤는데요. 이런 경우에 세금은 과연 얼마나 더 이 기업 살리고 또 잘 죽는 과정에 쓰이는 것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 그 대마불사의 원칙을 깼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들어가는 이 부분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세금이 많이 여기 투자가 됐냐라는 얘기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일단 산업은행에서 6,600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4,300억 정도, 즉 이제까지 1조의 혈세가 한진해운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채권단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 오너가 있는 회사인데 오너가 자구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법정 관리를 가지 않고 이 회사를 다시 살려준다고 하게 되면 네. 또 국민 혈세를 부어야 되는데 국민 혈세를 부어서 결국 대부분 한진해운의 채권자들 외국 회사들인데 외국 회사들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원칙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번에 한진해운에 대한 어떤 추가 지원을 거부를 하고 한진해운은 결국 법정관리 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미공개 정보 입수해서 먼저 주식을 팔았다는 것 때문에 최은영 회장 굉장히 도덕적 비난도 많이 받고 또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조양호 회장이 이제 그동안 우리 이제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맡으면서 쭉 주도를 해왔었는데 이렇게 경영 어려워지니까 좀 물러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계올림픽 뭐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한진하고 관련이 없어진 건가요? 완전히 절연이 된 겁니까? 사실 그때 조양호 회장이 이 평창 위원장에서 물러난 것이 5월 4일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그때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 바로 직후입니다. 그때 밝힌 이유 자체가 네. 한진해운이 지금 상황이 이렇고 결국 그룹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네. 더 이상 이 올림픽에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네. 그 이후로는 다른 분이 지금 위원장을 맡아서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는 뭐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지금 김연아 씨 모습 잠시 봤습니다만 남아공까지 날아가서 결국 유치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같이 뛰었던 그 동계올림픽입니다. 최지영 기자. 그러면요, 이제 개막식, 폐막식의 그 성공을 통해 많은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림픽의 성공, 가늠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삐걱거리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창 겨울 올림픽을 얼마 안 남겨두고 지금 올림픽 개폐막식 연출을 맡은 정구 휠라코리아 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은 연출 방식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송승환 총감독은 네. 남녀노소 모두가 볼 수 있는 네. 행사를 원한 반면 정 부사장은 예술적 깊이감을 원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정 부사장은 이제 네. 국립무용단의 단, 묵향, 그리고 향연 등에서 파격적이면서도 모던한 의상 연출 등을 선보여서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정구호 씨 그리고 송승환 씨 난타 공연 때문에 그 얼굴만 보면 국민들이 다 아는 연출가고 이제 문화적 전문가인데요. 김태현 변호사. 이렇게 총감독과 그 연출자가 이 상황에서 물러난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 여러 가지로 좀 그 평창 조직위원회가 그렇잖아도 지금 제대로 굴려가고 있지 않다. 평창의 어떤 준비가 어떻게 된 것이냐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문제는 개폐식을 지휘하는 이 두 사람, 즉 원탑과 투탑, 즉 투톱이 전부 다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송승환 씨와 정고 씨의 보는 시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송승환 씨는 연예인 출신입니다. 네. 난타를 기획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연예인 출신답게 굉장히 대중성 있는, 즉 누구도 볼 수 있는, 얘기를 드리면 초등학교 2학년도 이하도록 쉽게 개폐식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이 정구호 씨는 그 패션 브랜드 9호를 창립한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필라코리아 부사장을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고요. 여러 가지 오페라 의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술성을 높이 사는 사람이라서 네. 이 개폐식의 예술적 깊이감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폐식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는 거에 대한 어떤 안목의 차이도 있었지만 문제는 오늘 정고 씨가 한 얘기 들리면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총감독인 송승환 씨가 본인들에게 제대로 계약도 안 해주고 아직까지 월급도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도 정고 씨가 하고 있습니다.